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농협은행 채용 공고가 12월 말부터 지금 연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미처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지금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년사를 읽어보시고 본인이 작성한 방향과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작성 원칙을 위배한다든지 좀 성의 없게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좋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은 좀 찝찝한 마음을 갖고 전형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인재상과 신년사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어떻게 작성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신기한 게 지금 금융 전문가라든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등 지금 인재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인재사항과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의 순서가 너무나 절묘하게 일치된다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기본에 충실하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든지 변화를 선도한다든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등등등 대부분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인재사항에는 다 그렇고 좀 그런 좀 좋은 내용만 쓰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사업과 그런 경영 철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의 특징을 감안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그려낸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각 항목에 적절하게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각 항목에 대한 부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금융 전문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전문 지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관점을 좀 직무 역량 관점으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작성해야 되는 게 지원 동기도 있고 본인이 갖춘 역량도 있고 그다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비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나 강점을 바탕으로 지금 농협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를 좀 더 같이 발전시키고자 지원했다라는 적극적인 논리이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작성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지원자가 그러한 뭐 비전이라든지 목표에 공감한다라는 측면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회사에 대해서 찬양하기보다도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그 비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갖춘 역량과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금융과 관련된 우리 지원자의 직간접적인 그러한 역량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원자들 중에서는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이제 뭐 고객을 좀 이렇게 응대해 봤다라든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최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는 게 우리 지원자가 금융 전문가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춘 역량과 노력 부분에서 특히 노력적 관점에서 우리 지원자가 여러 학습 경로 등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여러 경험 등을 통해서 금융과 관련된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금융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여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말 그대로 이제 농협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냐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원 직무에 대한 역할을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부분을 담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협은행만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 보시면 농협금융지주 회장님 신년사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농협은행장께서 얘기하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만한 소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농협은행이 이런 목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만 제시를 해줌으로써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농협은행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좀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그 정도로 모습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활동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된다면 무조건 본인의 성향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강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팀워크를 중시 여긴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지원자들은 또 도전을 중시 여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본인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성향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런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팀 성과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보통 이제 공공기관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관리 능력을 여기다가 많이 강조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갈등관리 능력에 해당되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성향과는 조금 이 결을 좀 달리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어떤 역할의 불일치라든지 목표의 불일치라든지 아니면 방법의 불일치, 그걸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들은 그 과거에 다른 공공기관에 썼던 그 대인관계 능력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제 말 그대로 이 항목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원자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만 강조한다면 이제 문제될 항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별도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경험, 그렇죠? 농협은행 일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나아가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일단 본인이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경험을 하면 이 타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고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팀원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팀원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협력을 좀 발휘했다, 아니면 팀워크를 발휘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쓴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의 항목에서 소통과 협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론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주변 팀원들의 어떤 업무적 측면을 배려해줬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와줬다라든지,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든지, 얼마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역할 외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년사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냥 여기다가 말 그대로 그냥 컨트롤 F에서 그냥 사회적이라고 눌러봤더니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이번에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나름 비슷비슷한 느낌들의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은행업의 특징 외에도 농협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히게 자기만의 생각을 풀어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신년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그 행장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조한다면, 우리 농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자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팀원을 위해서 내가
별도의 대가를 바라진 않았지만 뭐 팀원을 배려해줬다. 그다음에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농협은행이 그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도덕성과 정직성을 근간으로 고객과 약속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별도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경험에서 말 그대로 이 정직을 강조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죠. 인재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 우리 팀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게 뭐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뭐 그 시간에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소재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좀 정직하게 행동했던 부분들 뭐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농협은행이 향후에 어떤 역할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내 역할 특히 정직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관점으로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고 정직성에 대한 부분 보여줄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팀원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농업, 농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협은행의 역할과 본인이 평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에서 다양성과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독창적 아이디어 혁신을 창출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끊임없이 농협은행이 이제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다양성과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수용 요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경험 이런 것도 다 강조할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 얼마든지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도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시로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농협은행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신년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점이라는 것은 뭐 지금 뒷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뭐랄까 그 지금 고객 그 인재상 중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서 항상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 만족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죠.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분석력이 되더라도 리더십이 됐든 아니 계획적 일처리가 됐든 아니면 지역개선 능력 중에서도 뭐 자원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협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강점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이의 능력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이해 능력이라든지 경영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의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협은행이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점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이 과거의 강점을 어떻게 발휘했었다. 그래서 화이팅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 갖다 붙여라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을 붙이셔도 되고요. 지역기술 능력에서 위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강조하셔도 됩니다. 근데 위에 지금 보면 지원 동기라든지 이제 농협에 대해서 농협은행에 대해서 좀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지원자의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기술 능력 중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강점들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80% 이상을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빠르게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썼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거랑 내용이 좀 다르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항목만 봤을 때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재상과 그리고 이 신년사에 나와 있는 이 농협은행의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빠르게 작성을 이제 오타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뭐 다른 회사 작성했던 거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신다면 이제 자도사상에 크게 불이익은 없을 거기 때문에 방향적인 측면에서만 좀 잡아주시고 빨리 이제 필기 전형을 좀 대비하는 약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재상과 신년사를 확인하셔가지고 각각의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소재, 그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담음으로써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 콘텐츠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